자,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들 프로젝트로 가고, 프로젝트 폴더 이름은 33번 CRUD로 잡겠습니다. 33 CRUD. 프로젝트 생성을 같이 따라오세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프로그램 이름은 CRUDEX. 네, 프로젝트 만들면 이제 오픈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점 기수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지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귀찮으면 놔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드.점 그레이드를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고쳐줘야 될 거. 일단은 이 자바 버전, 우린 지금 17 버전 쓰고 있으니까 17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패키지 이름 조금 이따 바꿀 거니까 미리 바꿀게요. 점 CRUD EX 밑에 F01이라고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작업에서 빌드.점 그레이드에 있는 디펜던시 가져와야 되죠. 한 번 썼었던 애들을 한꺼번에 가져와도 돼요. 처음 쓰는 애들만 하나씩 하나 붙여놓고 저장하고 하나 붙여놓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 썼던 애들은 이미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을 테니까 한꺼번에 갖다 넣어도 돼요. 디펜던시즈에 이전 단원에서 했었던 거 통째로 갖다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저장. 테스트 폴더 지우라고 했죠? SRC 밑에 테스트 폴더 지우시고, 자, 그럼 아까 이제 설정 파일에서 그 빌드.점 그레이드 파일에서 여기 경로를 바꿨었죠? KR 밑에, 쌤 밑에, 뭐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CRUD EX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F01로 바꿨었어요. 그러면 여기 소스에서 수정을 하세요. KR 밑에 쌤 밑에 CRUD EX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F. 일단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바꾸면 빨간 줄이 가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점 누르면 실제로 이 폴더로 이 소스를 이동시킬 거냐 아니면 잘못된 패키지 이름을 바꿀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여기로 이동시켜라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move 어쩌고저쩌고 선택하면은 패키지가 바뀌니까 빈 폴더는 지우시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 01로 또 고쳐요. 그럼 여기 파일 이름도 같이 바뀔 거고요. 저장하는 순간. 자,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저 하세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기본 세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 다 외웠어요? 여러분? 아직은 완벽하게 외웠다라는 게 좀 자신이 없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터미널 열어놓고 뭔가 작업하는 거를 이제 좀 얼핏 보셨을 텐데, 제가 지금 집에 컴퓨터 세팅하는 거였거든요. 나도 할 때마다 절차를 못 외워. 그 수많은 명령어들이며 세팅 과정이며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래서 미리 다 정리해놓고 한 번 성공했을 때 정리해놓고 매번 이거 보면서 한다고요, 나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로그는 본인이 보려고 하는 거지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생성하고 설정하는 기본 과정들 정리해 놓으세요, 각자들. 중간중간에 스크린샷 같은 것도 찍어가면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것 중에 라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는 아니에요. PHP 쪽 프레임워크인데 스프링에 대응되는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자, 지금 우리는 그냥 메인 클래스 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상을 해봐. 나중에 스프링 프로젝트, 스프링 예제 하나 하려고 프로젝트 생성하면 세팅 과정이 최소한 이거보단 더 길 거 아니야. 그땐 진짜 지금 하는 거는 장난 수준이 돼버려요. 할 게 많거든. 나도 못 외워, 그걸. 스프링이 그 정도면은 스프링에 대응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라벨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진짜로. 이거를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일기처럼 적는 거야. 프로젝트 생성하려고 명령어 이렇게 넣고 기본 옵션 선택해라. 근데 이거는 글만으로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어디 확인해보고 화면 이렇게 화면 캡처도 넣고요. 선택하는 것들 다 이렇게 캡처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뭔가 세팅을 하래. 데이터베이스 세팅하고 설정 정보 어떻게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뭐 명령어 입력해서 결과 어떻게 나와야 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쭉 보고서 명령어 내렸을 때 이제 브라우저로 첫 페이지 뜨는 거야. 저한테 블로그 주소 보내주셨던 분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은 진짜 자기만의 정리해놓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검색해서 봐야지라고 하면은 내가 장담할게. 검색 결과 한 수십 개는 뒤져야 될 거야. 왜냐면은 다들 컴퓨터 시작점이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팅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남의 블로그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 거의 못해. 왜냐면 기본 환경이 다들 다르니까. 자기가 쓸 거는 자기가 참고할 자료는 자기가 직접 정리해야 돼요. 수업 자료 맨날 보는 거 한계가 있어. 왜냐면 수업 자료 드리는 것도 여기 학원 컴퓨터 안에서만 하는 거지 개인 노트북 쓰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환경에서 자기만을 위한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되게 귀찮을 거 아는데 확실한 거는 저는 제가
안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했던 거 내지는 하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겠어요는 안 먹혀. 왜냐면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프로젝트 생성 과정 같은 거는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그 작업 절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이전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파일들 먼저 복사를 해와야죠. 기본적인 헬퍼들. 자, 복사할 때는 exceptions랑 helpers 폴더 복사해 오면 되죠. 나머지는 만들어야 되니까. 자, exceptions랑 helper 복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랑 서비스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 패키지 만들 때 패키지 안에 클래스 파일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패키지 이름을 복수형으로 만들어요. 뒤에 S 붙이는 거지. 뭐뭐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수 형태로 그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exceptions라고 처음에는 복수 형태로 만들다가 모델을 하고 서비스에서 갑자기 단수 형태로 바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야. S 넣는 걸 깜빡했어. 이미 스크린 캡처 자료 다 배포돼갖고 고칠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스프링 들어가면 슬쩍 뒤에 S 붙일 거야. 그 정도로 패키지 이름은 자기 맘대로 정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할 거는 디파트먼트 백엔드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럼 모델 클래스를 만들 건데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써봤으니까 하도 많이 쓰니까 지금 얘가 학습을 했어. 그쵸? 게터, 세터, 투스트링까지 다 만들어주잖아. 근데 지금 오버스펙이죠? 롬복 써야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CRUD 기능을 만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학과 관리라는 주제 하나를 놓고서 CRUD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야. 그럼 이제 서비스를 하나 구현을 하는 거죠. 디파트먼트 서비스.java라고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죠.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건 거죠. 자, 입력, 수정, 삭제, 목록 조회, 상세 조회. 학과 관리라는 주제 하나에 대해서 수행해야 되는 CRUD 기능들에서 일단 메서드 쭉 잡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파라미터 추가할 거 추가해주고 리턴 타입 바꿔줄 거 바꿔주고 그래가면서 이제 디테일 잡는 거지. 일단 리스트업만 다 해놓는 거야. 자, 요렇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레트로핏을 쓸 거니까 레트로핏 같은 경우는 리턴이 있으면은 콜이라는 거를 리턴해 주면서 이 안에서 모델 클래스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면 public stated final string base URL 스테이틱에 붙었으니까
객체 만들건 안 만들건 바로 접근할 수 있죠. 파이너리부터는 뭐였지? 상수. 그러니까 얘는 고정값이니까 여기에 박아놓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요 베이스 URL 기반으로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get 한 다음에 주소를 걸었었죠. 여기 베이스 URL에 슬래시가 있으면 여기 슬래시 빠지면 되고, 왜냐하면 연결하는 거니까. 베이스 URL에 슬래시가 없으면 여기 슬래시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결합되는 거니까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타일을 선호해요. 이건 그냥 지극히 내 개인 취향이야. 자, 그러면 전에 우리 이미 했었어요. 이 디파트먼트에 데이터 추가할 때 DPTNO가 아니라 우리 백엔드 아이디죠. 아이디 값은 데이터 저장할 때 자동으로 생기니까 요거 두 개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요게 입력 값에 따라서 이제 그 저장되게끔 할 거고. 자, 여태까지 get이라고 했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get이 설마 가져오다의 get은 아니겠지. 이쯤 되면 이제 감으로 찍을 수 있잖아. 지금 자, 데이터 저장할 때는 전송 방식이 뭐라고요? get, post, put, delete 중에 post. 그럼 얘는 이제 데이터 저장용이 되는 거야. 대신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할 때는 폼 URL encoded라는 옵션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포스트, put, delete 방식 전송일 경우 명시해야 되고요. 얘는 데이터 저장 요청인 거고. 그럼 이제 포스트 파라미터는 어떻게 명시하느냐? field라는 이름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백엔드한테 전달되는 포스트 파라미터. 얘는 실제 값. 자, 그럼 이게 이게 HTML에서 뭐에 대응되겠어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에 대응되는 거야.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백엔드한테 전달될 때 변수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부터 스프링까지는 전부 한 큐에 다 연결이 돼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넣으세요. 나중에 스프링 들어가면 다 정리될 테니까.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앱 01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을 해보자고요. 일단 백엔드부터 가동시켜야겠지? 자, 백엔드 가동했고요. 디파트먼트를 불렀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있죠?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는 건 좀 지울게요. 예전에 우리 실습할 때 그대로 다 딸려왔네. 딱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4개예요. 10이 어디 갔어? 원본으로 갖다 덮어 쓸게요.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게 기본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4개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대부분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뭐야, 왜 코드를 만들어 달랬더니 주석만 쓰고 있어. AI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여러분.
자, 스캐너 만들었고요. 학과 이름. 자, 입력받고, 그 다음에 위치. 입력받았고, 이제 스캐너 점 클로즈.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핏 객체를 생성을 해야죠. 레트로핏 타입의 레트로핏은 레트로핏 헬퍼 점 get instance 점 get retrofit. 근데 이때 베이스 주소는 아까 이 인터페이스에 상수로 박아놨어요. 그냥 그걸 끌어다가 쓰는 거야. 디파트먼트 서비스 점 베이스 URL 이라고 해서 값을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포스트 전송을 합니다. 포스트 전송이라면 데이터 저장이죠. 아, 일단 서비스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요. 서비스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콜 타입의 객체를 리턴을 해줬었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호출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전송을 위한 서비스 객체 생성. 객체 호출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요청은 이 콜.inQ라는 메서드로 호출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제 얘가 콜백. 이 다음부터는 그냥 기존에 했었던 거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new 콜백 이렇게 들어가고 점 찍어서 메서드 재정의 하고 에러 났을 때 그냥 에러 메시지 간단하게 찍읍시다. 마지막에 접속 해제. 셧다운. 크게 절차가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만들어져 있는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때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얘가 포스트 방식이면은 데이터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백엔드에서는 저장된 결과를 우리한테 반환을 해준다고요. 그럼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서 출력하는 정도는 해줘야겠지.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AI가 만들어주는 코드만 계속 갖다 넣은 거라서 잘 작동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해봐야지. 자, 학과 이름. 지갑. 여기가 303호인가? 네,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저장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백엔드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받아온 데이터를 보면은 203번 데이터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백엔드를 새로 고침해보면 요 기본 데이터 4개밖에 없었죠?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203번 데이터가 생겨 있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데이터 저장하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봤었던 게 이게 포스트였죠. 포스트는 이제 CRUD 중에서 C, Create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Read. T가 없어야 되네. Read는 이제 get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read에 해당하는 기능을 볼 건데, read는 두 개로 나눠져요. 단일 조회랑 그 다음에 목록 조회. 그리고 목록 조회 같은 경우는 보통 검색을 동반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앱 2번은요, 짧아요. 자, 실행을 하면 이제 조회할 학과 번호를 입력하게끔 돼 있고, 101이라고 입력하면은 그 학과에 대한 단일 정보를 반환을 해요.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슬래시하고 학과 번호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제 받아올 수 있었죠. 이렇게 전달되는 걸 이제 폴더 경로처럼 전달한다라고 해서 패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패스 파라미터는 변수 이름은 사실 상관없어요. 값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디파트먼트 서비스에서요. 두 번째로 추가된 게 요거예요. 학과 정보 조회. get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조회니까. 그 다음에 변수가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이름을 기입을 해요. 그러면 요 변수 이름은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id라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이 주소에서 id라는 곳에 매핑된다 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a 슬래시 b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인트형 파라미터가 뭐 헬로가 전달되고 뭐 스트링 타입의 월드가 전달됐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주소 구성에서 헬로라고 들어오는 변수는 B자리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헬로 값이 치환되는 거고 월드라고 전달된 문자열은 A, 이 자리가 치환이 되는 거고요. 순서를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단일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패스 파라미터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고유한 일련 번호 값을 전달을 해요. 그럼 이제 요 패스 파라미터에 정의한 이 값이랑 실제 파라미터 변수 이름을 똑같이 맞춘다고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긴 한데, 순서상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딜리트 방식이 똑같이 진행을 하죠. 삭제할 때도 삭제될 대상만 알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삭제할 때는 골뱅이 딜리트 방식의 접근일 거고, 마찬가지로 삭제할 대상을 파라미터로 지정해주면 돼요. 얘는 학과 정보 삭제가 되겠죠. 이제 앱 02를 원래는 순서대로 상세조회, 목록조회, 수정, 삭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그래도 하는 김에 5번을 먼저 합시다. 예제가 거의 똑같으니까. (5번) 여기서도 삭제할 학과 번호를 전달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delete departmen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삭제했을 때는 뭐 굳이 리턴 받을 게 필요 없어요. 그냥 response.successful이라고 떨어졌으면 삭제 성공해주면 돼요. 삭제된 마당에 뭘 출력을 하겠어. 그냥 삭제 성공이라고만 해주면 돼요. 자, 기존의 백엔드 보면은 204번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가 잘 지워지는지 볼게요. 자, 삭제할 학과 번호 204번. 왜 저장 성공? 아, 그렇군. 자, 그럼 여기서 204번이 지워졌는데 새로 고침해 보면 되겠죠? 지워졌죠. 그 다음에 자, 스텝 2 보냈으니까 요거 하시면 돼요. 3시 봅시다.